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민 가볼 만한 곳인가?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민과 장기 체류지로 정말 괜찮은 곳인지를 숫자와 제도, 현실과 사례를 섞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클랜드는 자연, 교육, 안전이 균형 잡힌 도시이고 의료, 엔지니어, IT처럼 핵심 직군 중심의 기술 이민 트랙이 잘 열려 있습니다. 가족과 은퇴, 두 가지 관점에서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접근성부터 볼까요? 한국에서 직항으로 약 11시간 되면 도착합니다. 비행시간이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은 중간 지점이죠. 계절과 항공사에 따라 직항과 경유가 섞이니 출발 전에 최신 편성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왕복의 피로감과 비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특히 맞을까?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족형, 병원, 엔지니어, IT 같은 그린 리스트 직군 종사자, 그리고 기후와 안전, 의료 접근성을 중시하는 은퇴형에게 잘 맞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공식적인 은퇴 비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가족 비자나 취업 투자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비자와 영주권입니다. 핵심은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AWV, 그린리스트, 점수제입니다. AWV는 인증된 고용주 취업비자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 정부가 인증한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 이상의 정식 오프를 받으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틀입니다. 이때의 임금 기준은 보통 중간 시급이라고 하는 미디안 웨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린리스트는 부족 인력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사, 간호사, 각종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사, 특정 기술공, 이런 직군은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빠르거나 곧장 열려요. 이게 바로 워크 투 레지던스, 즉 일하고 거주비자로 가는 길이거나 아예 스트레이트 투 레지던스, 즉 바로 거주비자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점수제는 영어로 SMC, 스킬드 마이그런트 캐터고리라고 부르죠. 학력, 전문 면허, 소득 수준 같은 요소를 점수로 평가해서 기준을 넘으면 거주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거주비자로 약 2년 정도 실제로 정착했다는 걸 보여주면 영구거주, 즉 PR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착은 실제 체류 일수, 세금 신고, 일한 기록, 가족의 학교 생활 같은 걸로 증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WV로 들어간다. 그린리스트 직군이면 빠르게 혹은 바로 거주비자, 2년 정착을 채우고 영주권 취득입니다. 혹은 점수제 기준을 맞추면 AWV 없이도 거주비자로 들어와서 같은 방식으로 영주권 취득입니다. 또는 학생비자로 공부하고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아 경력을 쌓아 점수제나 그린리스트로 거주비자, 그리고 영주권 취득입니다.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가 함께 동반하거나 자녀 초청 같은 경로를 활용합니다. 그럼 일자리와 급여는 어떨까요?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이니 일자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병원 간호의사, 전기기계 토목 소프트웨어 같은 엔지니어, IT, 그리고 교사 등은 수요가 꾸준해요. 그린리스트에 들어가는 직군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허들은 영어와 등록 면허입니다. 의료와 엔지니어 분야는 현지 등록 절차가 꼭 필요하고 서류와 참고인 확인, 경력 증빙, 경우에 따라 영어 시험이 요구됩니다.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되고 중간 시급 기준이 취업비자 문턱처럼 작동해요. 쉽게 말해 직무에 맞는 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문이 열리고 그 아래면 어려워집니다. 다음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 생활비와 주거죠. 오클랜드는 렌트 비중이 큽니다. 1, 2인 가구라면 월 4,000에서 5,000 뉴질랜드 달러 대 한화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4인 가족이면 월 5,500에서 7,900달러 대 한화로 450만 원에서 650만 원대가 일반적인 체감 범위예요. 렌트가 월 2,600에서 3,200 이상, 식비가 800에서 1,200, 통신, 교통, 공과금이 합쳐서 대략 몇백 달러가 더해지면
이 정도가 됩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바닷가가 보이는 집은 렌트가 더 올라가고 외곽이면 다소 내려갑니다. 계약은 보통 주 단위 임대로 진행되고 보증금은 최대 4주치 렌트까지 걸 수 있어요. 최근에는 렌트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이란 보도도 있지만 위치와 집 상태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첫 해는 1년 계약을 무리 없이 이어가고 둘째 해에 학군 출퇴근 생활 동선을 확인해서 집을 갈아타는 전략이 꽤 흔합니다. 세금과 금융은 투명합니다. 개인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붙는 GST, 부가가치세는 15%입니다. 직장인은 보통 키위세이버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본인이 3%나 4% 같은 비율을 납입하고 회사도 최소 3% 얹어줍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도와주는 ACC 제도가 따로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이 있어요. 한국과 뉴질랜드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있어서 같은 소득에 세금이 이중으로 물리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여권, 비자, 주소 증빙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고 모바일 뱅킹이 잘 되어 있어 송금과 카드 사용이 편합니다. 교육과 의료는 가족에게 중요한 포인트죠. 공립학교는 거주비자나 2년 이상 체류 가능한 취업비자를 가진 가정이면 국내 학생으로 저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나 사립은 학비가 높아요. 오클랜드에는 국제학교와 좋은 공립학교가 다양하고 대학교도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박사과정은 국제학생도 국내 등록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는 공공의료 체계가 있어서 자격을 갖춘 거주자는 큰 틀에서 의료비 부담이 낮습니다. 단, 치과 같은 비급여 영역은 비용이 커질 수 있어 민간 보험을 함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CC는 사고 치료를 폭넓게 도와주기 때문에 일상 속 안정감을 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은 어떤가요? 대체로 양호합니다. 다만 대도시이다 보니 차량 절도나 소매치기 같은 일상형 범죄는 주의해야 해요. 밤에 주차할 때 귀중품을 차에 두지 않기, 사람이 드문 곳은 피하기 같은 기본 수칙만 지키면 체감 안전이 높습니다. 자연재해 측면에서는 오클랜드가 화산지대 위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클랜드 화산필드라고 부르는 지형 때문에 방제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고 지진은 뉴질랜드 전역의 리스크지만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건 지역 방제 정보를 알고 가정의 비상 물품을 구비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언어 문화 커뮤니티도 살펴보죠. 공용어는 영어이고 마오리어도 함께 쓰입니다. 오클랜드에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탄탄합니다. 노스쇼어와 동쪽 지역에 한인 상권이 많아 한국 식재료나 외식 접근이 쉽습니다. 주말에는 캠핑, 보트, 피크닉 같은 야외 활동 문화가 활발해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 학군존을 보고 주거를 고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프라 교통은 어떨까요? 광 케이블 인터넷과 4G, 5G가 보급되어 재택근무에 무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통합교통카드, 즉 ATHOP 카드 하나로 버스와 기차, 페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외곽 거주나 가족 중심 생활을 하면 차량 소유가 편합니다. 한국 왕복은 직항 11시간대, 성수기에는 요금이 오르니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과 사업 환경입니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거용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허가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처음엔 임대로 들어가 생활권을 정한 뒤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은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세무 체계가 명확해 비용과 세금 관리만 익히면 운영이 수월합니다. IT, 헬스테크 같은 분야는 스타트업 지원과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적절히 혼재해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 사례를 3가지로 들어볼게요. 첫째, 자녀 교육형 가족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IT 직무로 인증 고용주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 노스쇼어의 학군을 기준으로 집을 구해요. 주당 $700에서 $800 정도의 3베드 렌트면
학교와 통학이 안정적입니다. 아이는 공립고에 다니며 럭비나 관악 같은 활동을 즐기고 부모는 키위세이버에 가입해서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적립을 시작하죠. 장점은 안전, 교육, 자연, 단점은 차량 2대 유지비와 외식비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둘째, 커플 은퇴형입니다. 60대 부부가 영주권자인 자녀를 통해 가족 경로로 정착합니다. ACC 덕분에 낙상 같은 사고 치료는 큰 부담이 줄지만 치과나 특정 만성질환은 민간 보험으로 보완합니다. 취미는 요트, 트램핑,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모임으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죠. 셋째, 싱글 취업형 간호사입니다. 한국에서 5년 경력을 쌓은 뒤 오클랜드 병원에서 정식 오퍼를 받고 그린리스트에 바로 거주비자로 진입합니다. 뉴질랜드 간호사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병원 정착팀의 도움으로 서류와 영어, 문서 작성 스킬을 보완하고 야간 근무 수당까지 포함해 중간 시급 이상의 조건으로 경력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총평은 어떨까요? 저는 오클랜드를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자 영주권 25점, 일자리 소득 20점, 생활비 주거 15점, 교육의료 10점, 안전 10점, 세금 금융 10점, 언어 커뮤니티 5점, 인프라 5점. 영주권 경로는 22점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린리스트와 점수제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서예요. 일자리 소득은 16점, 수요는 높지만 영어 면허, 임금 기준이라는 문턱이 있어서 모두에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생활비 주거는 10점. 렌트 비중이 크고 학군 좋은 지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만 지역 선택과 시기 조절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교육의료는 8점. 공립교육과 공공의료의 안정감이 강점이고 ACC라는 사고 보상 제도도 든든합니다. 안전은 8점. 기본 수칙을 지키면 체감 안전은 좋습니다. 세금 금융은 8점. 제도는 투명하지만 GST 15%와 연금 사고보험 구조를 이해해야 체감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어 커뮤니티는 4점, 인프라는 4점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80점, 즉 가족과 기술이민 관점에서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팁을 드리죠. 첫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직군이 그린리스트에 있는가? 점수제 요소, 학력, 면허, 소득 중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둘째, 영어는 서류와 면접, 현장 커뮤니케이션 모두에 쓰입니다. 시험 점수뿐 아니라 업무용 문서 작성까지 연습하세요. 셋째, 첫 해 예산표를 단순하게 만드세요. 렌트, 식비, 교통, 유틸, 통신, 보험. 여기에 차량 비용과 예비비를 더하면 현실이 보입니다. 넷째,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먼저 보고 주거를 정하세요. 통학과 커뮤니티가 정착 속도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2년 정착 계획을 미리 작성해 두세요. 체류 일수, 세금 신고, 일 기록 같은 PR 요건을 달력에 박아두면 마지막 문턱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클랜드는 감성으로 가는 도시가 아니라 계산으로 가도 이득이 되는 도시입니다. 자연과 교육, 안전이 주는 삶의 질, 그리고 제도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민 경로. 당신의 직군과 가족 구성, 그리고 예산표가 이 조합과 맞아떨어진다면 오클랜드는 이민과 장기 체류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 이민 지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